주말 농장 등을 통해 농어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의 농막을 확대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정부가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 시설을 말하는데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되면 농촌 생활 인구가 늘어나서 농촌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어 농촌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럼 농막은 어떻게 되죠? 애물단지로 전락하나요? 기존 농막 보유자들은 어쩌란 말이죠? 오늘은 2024년 2월 21일 날짜로 발표된 정부의 일부 농지 규제 완화 정책과 20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정책 중에 그 두 번째로 그동안 문제점이 많은 정책으로 탈이 많았던 농막 설치 등 농지법 일부의 짜투리 농지 개발, 그리고 수직 농장 제한 완화, 체류형 쉼터 도입 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향후 전망에 관한 영상 아직 안 보셨다면 위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영상 시청 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제 앞에 지자체에서 분양하는 주말 체험형 농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경쟁률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는데요. 주말이 되면 도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채소도 가꾸고 그리고 수확을 해서 가지고 가서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드시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드신다고 합니다. 만약 이곳에 하룻밤 묵을 수 있는 농촌 체험형 쉼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 쉼터가 이번 정부 정책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두 번째,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2만 1천 헥타르 정도 해제. 세 번째, 수직농장 설치 규제 연내 철폐로 요약이 됩니다. 순서대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입니다. 말 그대로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을 위해서 임시 거주시설을 농지 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소멸위기 극복 등을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런 텃밭 가꾸면서 직접 이곳에 쉼터를 가지고 하룻밤 묵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채소도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정책 도입을 위해서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약 80%는 농촌 체험형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농장을 가진 분들은 5도 이천의 삶을 살면서 주말에는 체험 농장에서 땀 흘리고 수확한 채소와 함께 가족들과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농촌도 체험하고 휴식도 취하고 싶은데 정작 현행법에서는 농막은 창고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임시 체류 주거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가 되니 사람들은 더더욱 농촌과 멀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농막처럼 농업시설로 분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런 채소 직접 수확해서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체험형 교육도 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현재 농막은 면적이 20제곱미터, 약 6평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생활 필수시설을 갖추기에는 부족합니다. 농막보다는 크지만 펜션보다는 작은 형태로 장기적인 체류 목적보다는 일시적인 휴식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기준 법령을 세울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기지 않을 수 없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그러면 기존의 농막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 농막은 3년마다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휴게 면적, 데크 면적 등 여러 까다로운 조건들로 인해서 갱신되지 못한 농막이 전국에 수두룩합니다. 물론 농막은 임시 주거시설이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농막과 농촌 체험형 쉼터를 이원화로 운영한다면 향후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 농막 중에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이 시행될 때까지 농어촌 쉼터로 사용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해주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만약 기존의 농막으로 그대로 사용할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임시 체류형 쉼터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은 분들은 요건에 맞게 농촌 체험형 쉼터로 용도를 변경할 기회를 준다면
그야말로 우리 농촌도 살리고 활성화시키면서 도시민들에게는 도시농부가 되어서 주말에는 체험용농도 하고 임시 주거도 하고 궁극적으로 은퇴 후에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서 도시와 농촌 다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 높으신 분들이 보신다면 꼭 제 의견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부탁 드리며 여러분들도 국민신문고에 제안하셔서 이러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세부 내용은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가 되어야 확정될 테니까요. 이번에야말로 두 눈 부릅뜨고 잘 추진되는지 감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해제 소식입니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 택지, 산단 등으로 개발한 후 남은 3헥타르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정비한다고 합니다. 3헥타르, 즉 3만 제곱미터니까요. 평소로는 약 10,000평이 조금 못 되는 면적입니다. 이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회전 농지보다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은 땅으로 보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해 토지이용의 제약을 없애겠다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는 바로 이런 농지입니다. 주변에는 전부 다 도시로 개발이 되었고요. 이곳만 이렇게 농지로 되어 있다면 뭔가 보기에도 어색합니다. 자투리 농지의 문화, 복지,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를 위한 편의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정지요건 개선과 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명분인데 농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업진흥구역의 자투리 농지는 총 21,000헥타르입니다. 2021년 기준 농업진흥지역 농지 약 77만 4천 헥타르의 2.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투리 농지 개발 수요를 신청받아서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을 두고 농민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 또한 있습니다. 매년 농지 전용 등으로 농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량 농지를 규제 완화하는 움직임은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이겠죠. 또한 농지 투기와 난개말 우려 이런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어 개발이 쉬운 데다가 땅값도 저렴합니다. 규제가 풀리면 개발 기대감으로 농지 가격과 임차료가 오르고 비농민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년농 등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농지에 가보면 농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곳이 많습니다. 농지 바로 옆에 아파트와 상가가 있어서 이런 농지는 농지의 기능보다는 다른 기능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만큼 대체 농지를 지정하는 등의 노력으로 우리 농지는 보존해 나간다면 도시와 농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직농장 설치 제한 완화입니다. 수직농장이라면 일반인들은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아파트형 농장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현재 컨테이너형 건물형 수직농장은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과 달리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 사용 절차를 거쳐야 농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형 수직 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 사용으로 설치해 최장 8년이 지나면 농지로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수직 농장 운영자들은 이를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의 특성상 시설 투자 금액이 크고 장기간 시간이 지나야 경작이 되는 작물의 특성상 8년까지만 재배가 가능한 측면은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투자해서 수익이 날만하면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7월에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컨테이너형 수직 농장의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올 하반기까지 모든 형태의 수직 농장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상 특정 지군의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규제 개선으로 수직 농장의 수익 상승과 투자 확대를 견인해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결론입니다. 2022년 4월 개정된 농지법으로 농지거래가 정말 힘들고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도 취득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민과 농민 간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느 쪽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이대로 가다가는 농촌은 소멸할지도 모릅니다. 소멸 후 내가 맞다 해봐야 뭐합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서울 수도권에 산다는 뉴스가 얼마 전 발표됐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계속 가다간 농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민들은 농촌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농지의 기본 기능을 상실한 농지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농지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하룻밤 편히 묵으면서 체험영농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세제 혜택도 줘야만 농촌이 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경자유전만 고집하다간 사람 없는 농촌, 소멸하는 농촌만 있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 계획으로 농촌의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소식 마치겠습니다. 향후 정책 소식 나오면 또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